네, 수급 포인트 알아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수급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어요? 오늘 수급 포인트는 어제 오늘 코스닥 얘기 많았으니까 셀트리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한번 가보겠는데요. 코스닥 시장으로 이제 7월 한 달간 보시면은 요즘 외국인 수급이 핫하니까 7월 한 달간 외국인이 1,300억 정도를 매수를 했거든요. 거래소가 7월 한 달 동안 8천억 정도 매수했으니까 시총 10배라 치고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 1,300억을 외국인이 매수했다는 것은 약 1조 3천억 정도를 매수했다는 거죠. 해서 거래 매수 강도로 볼 때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훨씬 많이 샀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 점수가 깎이는 게 아마 셀트리온의 어떤 쇼커버링이 진행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또 외국계 또 헤지펀드 하나가 또 상당히 망가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그쪽에서 걱정할 일이고 일단 공매도 공격의 위험성을 한 번 더 보여준 어떤 사례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00억 정도 전후에서 셀트리온 매수세가 들어왔으니까 7월 한 달간 실제로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샀던 금액을 보면은 한 3,400억 정도가 되겠죠. 금액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코스닥 수급에 있어서 크게 흥분할 일은 전혀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추세는 대단히 의미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추세를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1년이 아니고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추세 흐름인데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시장 분위기가 드러나는데 첫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가. 자, 이 부분이죠. 파란색 선 보시면은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냥 내리 팔고 있죠. 최근에 보시면은 7월부터 해서 이렇게 요만큼 사고 있는 겁니다. 자, 매도 추세 속에서 요만큼 사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추세적으로 돌아섰다.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 브레이크 걸린 정도다. 그렇게 표현을 쓰시면 되겠죠. 반면에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던가. 자, 이런 모습이죠. 황색인데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받아주는 정도를 했었고요. 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역시 외국인의 코스닥 시장에서의 흐름인데 보시면 빨간색 선 위선에 보시면 있죠.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의 흐름인데 내리샀습니다. 지금까지 1조 1천억 정도의 매수를 보이는데 좀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한 900억 정도 되는 부분은 셀트리온의 몫이었다라고 봐야 돼. 이걸 빼고 봐야 되겠죠. 자, 빼고 보더라도 1조 정도의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고 거래소 시장에서 추세적으로 팔았던 거에 비하면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전혀 안 팔았죠. 자, 아쉬운 부분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잘해줬는데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중간에 또 이렇게 팔아먹었죠. 매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기관의 특징이죠. 이거는 다만 지금 보시면은 다시 기관이 코스닥 쪽으로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더라. 자, 요게 지금 시장의 딱 흐름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는 좋은 의미가 있죠. 시장에 지금 갇혀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질수록 아마 틈새 시장에 대한 연구가 많아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 코스닥 시장의 관심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어떤 전체 시장의 흐름도 중요하겠지만은 지난 상반기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 조금 강해지고 있고 다만 이제 변동성이 큰 만큼 항상 매수 같은 경우는 좀 조정 시에 급락 같은 경우는 또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코스닥 시장 접근하셔도 좋은데 변동성을 잘 활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는 각각 20억 원, 180억 원 순매도지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보자면은 운수 장비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순매수 또 기관은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업종별 수급의 특이사항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미가 없죠. 솔직히 좀 재미가 없습니다. 금액적으로도 좀 재미가 없고 업종에 대한 큰 변화도 없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몇 개 종목 내지는 업종에 꽂혀 있는 분위기를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업종으로 보시면은 외국인들 전기전자 서비스, 음식료 쪽에 매도가 나오고 반면에 매수 쪽을 보니까 자, 또 운수 장비에 꽂혀 있네요. 운수 장비, 금융, 화학주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전엔 대부분 좀 미미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매수 종목을 보니까 어제와 마찬가지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또 한국타이어도 보이는데 한국타이어는 화학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잡혀 있고요. 자,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GS건설, 낙폭과대, 건설주에도 일단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도 보인다. 일단 외국인의 매매 패턴 같은 경우는 지금 꽂힌 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인 매수를
매수를 하고 있더라 정도, 그리고 매도가 안 나가고 있고 전체적인 매수 규모는 유지하고 있더라. 자, 이게 특징적이고요.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은 1900포인트에 도달하다 보니까 지수 자체도 그렇지만은 역시 펀드의 흐름 같은 경우도 정체됐습니다. 나갔다 들어왔다만 1900에서 반복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 특징적인 게 있다 그러면은 약간 외국인과는 조금 틀리죠. 조금 빠른 매매인데 오늘도 뭐 운수 장비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전기전자, 제약, 서비스 등등에서 소폭으로 매도가 나오는데, 매수 쪽을 보니까 오늘은 좀 답답하죠. 금융 쪽만 매수가 들어오는데, 매수 종목을 보니까 뭐 어제와 비슷한 오전 흐름과 비슷한 흐름, SK 하이닉스가 매수로 잡혀 있고, 많이 빠졌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매수가 잡혀 있고, 또 코리안리, 뭐 KB금융, 대상, KT 정도에서 기관들은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아직도 보여주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면서 550선 위에 다시금 올라선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개인들의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 어떤 매매의 원칙을 가지고 코스닥 시장의 종목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세요? 예,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수 간다고 해서 뭐 내 종목 다 오르는 건 아니니까 어떤 원칙이 필요한가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뭐 전체적인 전략은 똑같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수인 만큼 역시 짧은 순항매에 대응하자, 뭐 똑같은 얘기고요. 실적 우량 개별주, 뭐 중소형, 뭐 대형주 관계없이 그런 종목들은 중기 투자입니다. 똑딱이 매매로는 답이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코스닥이 움직일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상반기에 제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었고,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4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죠? 코스닥을 접근할 때는 같은 원칙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첫째는 아시는 종목만 매매하자. 뭐 내가 아는 종목 별로 없다 그러면은 반드시 종목에 대한 공부는 있어야 되겠죠. 내가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최소한 무엇을 하는 회사고 실적이 얼마인지는 최소한 아셔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입니다.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한 종목에 몰빵하면은 거의 뭐 사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종목을 좀 많이 늘리셔도 됩니다. 지금은.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 원칙은 철저한 손절매.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손절매가 중요하죠. 왜 중요한가? 코스닥 시장에서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 종목에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또 하나. 네 번째 원칙은 수익의 극대화. 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라. 이 말씀 제가 상반기에 많이 드렸는데, 그 종목들 아직도 살아있죠. 어제 말씀드렸던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은 지금도 추세가 살아있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될 종목이다. 이 4가지 원칙 정도만 지키신다 그러면은 코스닥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요. 원칙대로 참가하시면 좋은 수익률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코스닥의 매매 원칙까지 자세하게 또 오늘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